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5일 심상정 대표에 이어서 정의당 대표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의 금기를 깨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2세대 거침없는 정치 행보,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들이나 네. 국민들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 네. 매우 새로운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이도 젊고요. 네. 70년생입니다. 그러면 50세네요. 딱 50세. 네. 한국 나이로 51세. 정책이 네.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김종철 대표의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분은 진보주의자 겸 사회주의자라고 봐야죠. 네.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학생회장도 하고 진보 쪽에 일찍 좀 뛰어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많은데 출마는 많이 했어요. 그랬대요. 출마를 한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뭐 2번인가 그렇죠. 하고요. 옛날에 그 2006년에 서울시장 나와서 오세훈한테 졌죠. 네. 네. 동작에서 많이 출마를 그렇죠. 했습니다. 동작 용산에서 하다가 동작으로 왔죠. 예. 그리고 민노당 또 탈당했다가 진보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요. 동작 을에서는 그때 왜 현대중공업의 왜 정몽준 회장 있잖아요. 예. 동작 을에 많이 출마했잖아요. 거기서 정몽준한테 밀려서 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진 실력은 또 상당히 또 내공이 부력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박힌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 정의당이 1+4 해서 붙어먹은 당이나 했잖아요. 예. 근데 김종철은 종 치는 거죠. 종 칠 때까지 하는 거죠. 확실하게 내 색깔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진보 쪽에 그 금기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금 문제, 예.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도 세금 좀 다 내라. 우리나라 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예, 예. 또 노동 유연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네. 이런 분들이 진보정치 1세대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 쪽에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서 진보정치를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겠고, 이 김종철 대표는 순수하게 진보정치를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보니까 권영길 네. 전 민노당 대표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펴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 권영길 전 대표 비서로 시작을 해가지고 노회찬 전 의원 비서실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쭉 민노당에서부터 진보신당, 지금의 정의당까지 그 바탕에서 일을 또 정치 활동을 쭉 해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때 묻은 뭐 정의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한 정의당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어떻게 뭐 살아야 되니까 저 큰 집 가서 민주당 가서 밥통 갖고 가서 밥 좀 얻어와서 식구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철 정의당은 우리 밥 안 얻어 먹어. 내가 농사 져서 내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거지당 안 하겠다는 거죠. 그 거지당을 해서 가장 뭐랄까 내다바이를 당했다 할까 그렇죠. 일본 말로 오면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빠진 게 지난번 그렇죠. 패스트트랙 사건 아닙니까? 심상정이가 사기 당했잖아요. 아니 저 1+4 해서 그거 다 도와줬잖아요. 패스트트랙 할 때 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다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뒤통수 맞아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민주당이 당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절대 안 만든다고. 싹 뺏어갔죠. 예?
그래서 조국도 대선 노트에 못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조국 사태 때도 어정쩡한 거예요. 예? 그 표창장 위조하고 뭐 공직자가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모든 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입 딱 닫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이 너희들 당 바꿔 이름 바꿔 정의당이 무슨 정의야 불의당으로 바꿔 이런 비난을 들어서 지난 선거 때 정의당이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심상정 대표는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그쪽의 꿈이 원내 교섭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자면 원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집권까지도 한번 내다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큰 착각했죠. 완전히 뒤통수 맞고 여섯 석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철 대표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렇죠. 정의당만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심상정이가 사기 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은 회사를 말아먹은 CEO예요, 심상정이. 그렇죠. 네. 임금 체불로 아마 감옥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심상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철은 우리는 우리 색깔로 가겠다. 마이 웨이 그 선언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과감하고 뭐 진취적인 그런 면은 있다. 물론 뭐 사회주의자고 진보주의자로서 한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그 노력, 그 높이 평가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끌어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은 발표하겠죠. 그렇죠. 빠지가 없으면은 국회의원이 아니갖고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렇죠. 황교안 전 국민의 그 미래통합당 대표가 단식하고 머리 깎고 한 게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기 세력이었고 빠지가 없다 보니까 조경태 또 비대위 뭐 그만해야지 하고 지금 벌써부터 또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종철 저 정의당 대표도 결국은 자기가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 없는 국회의원이 아닌 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정의당에 말하자면 독자 노선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거고 특히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기를 많이 깨고 있거든요.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서 정의당의 어떤 이미지랄까 국민적 공감대를 한번 확산시켜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권에서 가급적이 막 그거 꺼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봤자 표 떨어지는 소리만 나니까 안 하는 게 최고야 해갖고 사실은 집권당 같은 데서 책임지고 해야 할 얘기들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지금 제일 대표적인 노동법 아니에요. 노동법 일체 얘기 안 하잖아요. 민노총 눈치만 보고 있지. 근데 민노총 가입된 사람이 전체 노동장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장들을 외면하고 자기 표밭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위선적인 행태인데 그걸 김종철 대표는 그 노동법도 개혁해야 되고 노동 유연화도 해야 된다. 이렇게 금기사항을 탁탁 깨는. 그 굉장히 의외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은 그런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표밭 흔들릴까봐. 근데 정의당은 딱 하는 거죠. 저소득층이 세금도 더 내라.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하자. 그 말 돼요. 내각제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우리나라 내각제도 해야죠. 언제까지 저 제왕적인 대통령 우리 보고 있겠습니까? 요 다음 대통령은 그러면 민주주의자처럼 소통 잘 할까요? 광화문에 나와서 대화할까요? 그럼요. 공약할 때는 광화문으로 옮기고 뭐 다 시장 사람 만나고 하는데 대통령 되는 순간 청와대 들어가서 황제하고 있잖아요. 싸간 나오고. 사퇴 얘기 나오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아주 뭐 끝장 토론을 하겠다더니 끝장 토론 어디 있어요? 끝장 토론커니와 기자들도 못 만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기자들이 막 물으면은 우선 뭐 대답이 A4 용지를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없잖아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공약한 것도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8.15 집회, 10월 3일 집회를 저렇게 틀어막는 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어디냐면은 지하철하고 식당 아니겠어요? 지하철에 그
이 밀집된 데 얼마나 위험해요. 식당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위험하고. 근데 광화문에 있는 야외인데 그렇게 심하다고 그걸 철저히 쥐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갈 정도로 철저히 틀어막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후퇴라고 봐야죠. 코로나 때문에 막았겠어요. 거기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문정부의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 실패라든가 요 근래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어. 네. 그것 때문에 몰려 나올까 봐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무너질까 봐서 청와대 담을 타고 그 분노 소리가 넘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길이 거리 갈 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김종철 대표가 다른 당에 대해서도 아주 할 말 딱딱해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 약속한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지 마라. 원래 당원 당규에 있어요. 불미스러운 일로 자기 민주당 책임으로 재보궐 선거하면은 출마 안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그 약속을 깨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취미에 대해서도 그 윤석열 찍어낸 게 아니냐. 말을 그렇게 당연한 하니까 검찰 개혁이 동력을 못 받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갖고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낙연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눈치만 보고 있다고. 예. 말 제대로 못하고. 예. 저는 이낙연 얘기 들어보면은 식용유에다가 마요네즈 듬뿍 타가지고 한 사발 마시는 기분이에요. 예. 예. 사실 그 낙태죄라든가 이런 거 폐지 문제가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표 떨어질까 봐서 민주당 한마디 안 하고 얘기 못하죠. 여기는 뭐 여성- 전면 폐지한다고 딱 얘기하고 나서 여성들은 전면 폐지 주장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는 또 그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싫어요. 표밭이 또 자칫하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종교인 과세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목사들이 왜 세금 안 냅니까? 내야지. 저는 요 근래 김종철 대표 말 중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전 그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노웅래가 또 무슨 아부한다고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BTS가 뭐 1, 2위 하니까 그렇죠. 병역 면제하자고 그렇죠. 또 그거 얘기했죠. 딱 들고 나왔잖아요. 저는 뭐 충분히 병역을 면제할 만한 국가적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김종철 대표는 그 BTS 그 팬클럽이 아미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회원이더구만. 네. 나는 아미 회원이지만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팔딱팔딱 이 국가 병역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신중합니까? 노웅래는 지금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BTS도 자기네도 군대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겠다는데 왜? 가겠다는데 군대 가지 말아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BTS 인기에 같이 편승하려는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명망가 중심으로 뭐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그런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갔고 그 사람들의 정치 노선에 공감을 표명을 했는데 예, 김종철 대표는 배치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명망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독자 생존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집합적 리더십이랄까. 우리 뭐 집단 지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제는 과거 같은 뭐 삼김 시대라든가 이렇게 거물 정치인 시대도 사실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정치인이라기보다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무슨 개발 독재 시대라든가 또 민주화 투쟁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종철 대표가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모델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래야 또 정의당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길로 가야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정표 중에 하나가 이 민심이 좀 뒷받침이 좀 돼줘야죠. 우리는 너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그렇지. 양당 중심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이게 진짜 노동 개혁하고 연금 통합하고 이런 거 진짜 시급한데 그런 게 더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조금 뭐 떡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우리 민심 수준이 좀 받쳐줘야 되고 또 정의당이 좀 외로운 길 가시밭길을 좀 옳은 소리 하면서 갈 때는 자기네들도 좀
리더십을 갖고 김종철의 리더십을 갖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마 정의당 내에서도 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옆집 가서 민주당 옆집 가서 숟가락 가서 밥 좀 주는데 그거 얻어먹으면 되지 않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소쿠리 하나씩 들고 대문에서 그렇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밥 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럼 밥 좀 퍼주면 여러 집 가서 그 밥 얻어먹는 사람이 우리 어릴 때는 꽤 많았어요. 그럼 정의당이 지금 밥 얻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쿠리를 깨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겠다. 소출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은 어떤 정치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그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 민노당에서 정의당까지 오를 때 얻었던 그런 신뢰 이것을 심상정 대표가 말아먹었죠. 과욕으로 다 말아먹었어요. 예. 거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그 대표 맡아갖고 또 다 말아먹을지 또 민주당 이중대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상당히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이 심상정 때 사실 부도 난 거고 신용 등급은 저 D로 추락했거든요. D급. 이거를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 아니냐. 그걸 가려면 우선은 그 민주당 이중대 민주당이 밥 얻어먹는 거 이거부터 고통스럽지만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신임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금기를 깨는 정치 행보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다양한 국민의 여론이 또 정당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의당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대표의 화이팅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